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우리 뼈 건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칼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당연히 우유죠.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조금 놀라우실 수도 있어요. 우유보다 칼슘이 더 많은 음식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거든요.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비건 식단을 하시는 분들, 또는 단순히 우유가 싫으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7가지 음식으로 충분히 칼슘을 섭취하실 수 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유보다 칼슘이 많은 뼈에 좋은 음식 7가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본격적으로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칼슘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풍부한 미네랄이에요. 우리 몸 전체 무게의 약 1에서 2%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칼슘의 99%가 뼈와 치아에 저장되어 있어요. 칼슘은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심장 박동 조절 등 정말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요. 단순히 칼슘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뼈가 바로 튼튼해지는 건 아니에요. 칼슘의 흡수율도 중요하거든요. 비타민 D가 함께 있어야 칼슘 흡수가 잘 되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K도 칼슘이 뼈에 제대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음식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지 아는 것이 식단 관리의 첫걸음이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칼슘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성인 기준으로 19세에서 64세까지의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은 약 700에서 800mg 수준이에요. 참고로 우유 한 컵, 약 240ml에는 대략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유로만 채우려면 하루에 2~3컵 정도 마셔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칼슘 필요량이 더 늘어나요. 50세 이상 여성과 70세 이상 남녀는 하루에 1000에서 1200mg까지도 권장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같은 양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몸에 흡수되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떨어지면서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칼슘 섭취에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보다 칼슘이 많거나 비슷한 수준의 칼슘을 함유한 음식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음식은 요거트예요. 요거트는 우유와 같은 유제품이지만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학적으로 조금 다른 특성을 갖게 돼요. 요거트 200g, 그러니까 작은 컵 하나 정도에는 보통 200에서 25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수준이죠. 특히 그릭 요거트는 일반 요거트보다 수분을 더 많이 제거해서 만들기 때문에 칼슘 농도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많은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트의 장점은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연, 칼륨, 마그네슘, 그리고 양질의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여기에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균도 가득해요. 장 건강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죠. 게다가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어느 정도 분해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면 배가 아픈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요거트는 비교적 잘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도 유당불내증이 심한 분들은 락토프리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더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요거트를 고를 때 팁을 드리자면 당분이 많이 첨가된 제품보다는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단맛이 필요하다면 신선한 과일이나 꿀을 조금 추가하는 방식으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 요거트 한 컵,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두 번째 음식은 두부예요. 두부는 특히 채식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브랜드나 제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부 한 컵, 약 240g 정도에는 무려 약 506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거의 2배 가까운 양이죠. 두부의 또 다른 장점은 단백질이에요. 두부 한 컵에는 약 20g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두부는 포화지방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서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함유하고 있어서 여성 건강에 특히 도움이 돼요. 두부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식재료예요. 찌개에 넣어도 좋고, 구워서 먹어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죠. 순두부찌개, 두부김치, 두부 스테이크 등등 정말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어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나 유제품을 못 드시는 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완벽한 칼슘 공급원이에요. 세 번째 음식은 콜라드 그린이에요. 콜라드 그린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케일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흔하지 않지만 미국 남부 요리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되는 채소죠. 이 콜라드 그린 한 컵 익힌 것 기준으로 약 268에서 324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 한 컵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은 수준이에요. 채소에서 이 정도 칼슘이 나온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콜라드 그린의 장점은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비타민 K가 엄청나게 풍부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칼슘과 비타민 K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니 뼈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여기에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 마그네슘, 칼륨, 식이섬유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항산화 물질도 많아서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돼요. 특히 비타민 C가 풍부한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 C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콜라드 그린을 먹으면 칼슘도 많이 섭취하고 그 칼슘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비타민 C도 함께 먹는 거예요. 콜라드 그린을 구하기 어렵다면 케일이나 겨자잎 같은 다른 녹색 잎 채소로 대체하셔도 좋아요. 시금치도 칼슘이 많긴 한데 수산이 많아서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보다는 콜라드 그린이나 케일이 칼슘 섭취에는 더 효과적이에요. 녹색 잎 채소를 충분히 먹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음식은 청경채예요. 청경채는 우리나라에서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죠. 중국 요리에 자주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볶음이나 국물 요리에 많이 넣어 먹어요. 익힌 청경채 한 컵에는 약 158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수치만 보면 우유의 절반 정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흡수율이에요.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유의 칼슘 흡수율은 약 30% 정도예요. 그런데 청경채의 칼슘 흡수율은 무려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칼슘의 양을 따져보면 청경채 한 컵은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수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칼슘 함량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 흡수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청경채는 칼슘뿐만 아니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K, 엽산, 칼륨도 풍부해요. 저칼로리 식품이면서도 영양가가 높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다섯 번째 음식은 말린 무화과예요. 과일 중에서 칼슘이 많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린 무화과는 예외예요. 말린 무화과에는 약 241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과일치고는 정말 많은 양이죠. 무화과를 말리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영양소가 농축돼요. 그래서 신선한 무화과보다 말린 무화과에 칼슘이 훨씬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화과는 칼슘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도 정말 풍부해요. 변비 예방에 좋고 소화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혈압 조절에도 좋고요. 또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요. 항산화 효과가 있어서 노화 방지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말린 과일은 당분과 칼로리가 높아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농축되기 때문이에요. 말린 무화과에는 약 110칼로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슘 섭취를 위해 무화과를 먹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 섭취가 과다해질 수 있어요. 하루에 3개에서 5개 정도가 적당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혈당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 음식은 리코타 치즈예요.
리코타 치즈는 이탈리아 치즈의 한 종류로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이 특징이에요. 라자냐나 파스타 요리에 자주 사용되죠. 지방을 뺀 우유로 만든 리코타 치즈 한 컵에는 무려 약 66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일반 우유로 만든 리코타 치즈에도 약 578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밥만 먹어도 우유 한 컵과 비슷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거죠. 리코타 치즈는 칼슘 외에도 단백질이 풍부해요. 한 컵에 약 28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근육 건강에도 좋아요. 비타민 A, 아연, 인, 셀레늄도 함유하고 있어요. 다른 치즈에 비해 나트륨 함량이 낮은 편이라는 것도 장점이에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치즈는 치즈인 만큼 지방과 칼로리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돼요. 특히 일반 우유로 만든 리코타 치즈는 지방 함량이 꽤 높아요. 한 컵에 약 480칼로리 정도 들어있어요. 저지방 리코타 치즈를 선택하시면 칼로리를 줄일 수 있어요.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리코타 치즈가 맛있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7번째 마지막 음식은 치아씨드예요. 치아씨드는 요즘 슈퍼푸드로 정말 인기가 많죠. 작은 씨앗이지만 영양가가 엄청나요. 치아씨드 100g에는 약 595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우유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양이죠. 치아씨드의 장점은 칼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좋아요. 특히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정말 많아서 소화 건강에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되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정말 작은 씨앗인데 영양소는 어마어마하죠. 치아씨드를 먹을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좋아요. 치아씨드는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칼슘이 풍부한 7가지 음식을 알아봤는데요. 평소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오해 1. 칼슘을 많이 먹을수록 좋다? 아니에요. 적당한 양이 중요해요. 너무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어요. 과도한 칼슘 섭취는 변비를 유발할 수 있고 신장 결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어요. 또 최근 연구에서는 과도한 칼슘 보충제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권장량을 지키는 게 가장 안전해요. 오해 2. 우유만 마시면 칼슘은 충분하다? 우유는 좋은 칼슘 공급원이지만 우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다양한 음식에서 칼슘을 섭취하는 게 좋아요. 각 음식마다 함께 들어있는 다른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먹는 게 전반적인 건강에 더 좋아요. 오해 3. 칼슘은 뼈 건강에만 중요하다?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 심장 박동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해요. 칼슘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한 경우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해 4. 나이 들면 칼슘 섭취해도 소용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 칼슘 섭취는 중요해요. 물론 흡수율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꾸준히 섭취하면 뼈 손실을 늦출 수 있어요.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하고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오해 5. 칼슘 보충제가 음식보다 낫다? 음식을 통한 섭취가 더 좋아요. 음식에는 칼슘뿐만 아니라 다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물질 등이 함께 들어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보충제는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칼슘 음식이나 다른 궁금한 영양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볼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여러분 오래오래 건강하게 우리 함께해요.